안녕하세요. 자칭 K리그2 전문가 리영섭입니다. 지난 3월 2일 화려하게 막을 올린 K리그2 쌀쌀한 가을의 끝자락에서 이제 단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K리그2 정규 시즌은 이번 주로 막을 내리지만 K리그2 플레이오프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임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K리그2 룰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플레이오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K리그2 1위 안양은 자동으로 승격에 성공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밑에 팀부터인데 K리그2 2위는 K리그1 11위 팀과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K리그2 3위부터 5위까지는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K리그1 12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또 치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위팀, 그러니까 이 K리그2 상위팀은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4위와 5위가 붙으면 4위 팀은 비기기만 해도 되고요. 3위와 그 팀들이 붙으면 3위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점을 안고 경기를 치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긴 팀들은 K리그1 12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고요. 정말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특히 K리그2 플레이오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3일에 한 번씩 경기가 있고 바로 또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이 경기를 임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제 참고로 2022년부터 승격할 수 있는 팀이 최대 3팀으로 늘어났는데, 2022년에는 K리그2 2위 대전이 김천 상무를 꺾고 승격에 성공했고요. 당시 3위 안양이 수원 삼성과 붙으면서 이 경기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 승격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고, 작년에는 K리그2 2위 부산과 3위 김포가 모두 K리그1 수원FC와 이 강원FC에게 패배하면서 두 팀 모두 승격 실패를 했고요. 2021년 전에는 이 K리그2 팀들이 K리그1 팀들을 꺾으면서 승격에 많이 성공했는데, 2021년 이후로는 K리그2 팀이 승리해서 승격에 성공한 경우가 이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승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수원 삼성 팬들은 2022년에 승강 플레이오프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K리그1 팀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K리그2한테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거고, 반대로 K리그2 팀들은 어쩌면 이 심리적인 부담감, 또 승격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K리그2에서 아깝게 우승을 놓치고 정말 K리그2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던 부산이 이 K리그1 겨우 8승밖에 거두지 못한 수원FC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승격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K리그1과 K리그2가 정말 실력이 별거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거에서 많이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K리그2 우승은 안양에게 돌아갔고요. 문제는 2위부터 5위 누가 승강전에 직행하고 누가 플레이오프에 나갈 것인가. 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K리그2 현재 순위를 보시면 2위는 승점 58점의 서울 이랜드, 3위는 57점의 충남 아산, 4위 56점 수원 삼성, 5위 54점 전남, 6위 53점 부산, 7위 51점 김포입니다. 정말 1점 차이, 그야말로 늪에서 그냥 여러 팀들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먼저 2위와 3위는 이랜드 아니면 아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문제는 4위부터 7위인데, 일단 4위 수원 삼성은 지난주 안산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4위로 시즌을 마감했는데, 다른 팀 결과에 따라서 4위가 될 수도 있고요. 5위 또는 6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찬찬히 이 다른 팀들을 분석하면서 과연 수원 삼성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위 김포부터. 사실 김포가 현재 51점으로 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어쩌면 진출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경기 천안전을 승리하면 5위 전남과 승점이 54점으로 같아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득점인데, 이 K리그는 승점이 같으면 다득점이 우선입니다.
현재 전남이 57점을 기록하고 있고 김포가 42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는 천안을 15대 0으로 승리하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정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위 부산부터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아주 짙은 팀인데요. 승점 53전의 부산은 이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부천과 치릅니다. 일단은 여기서 관전 포인트. 부산은 작년 우승을 코앞에서 놓치고 승격 역시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승격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부천은 이미 승격 플레이오프 그냥 떨어졌어요. 예. 특히 이제 올 시즌 부산은 부천에게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부산은 홈에서 단 3승만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킬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경기인데 만약 부산이 부천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승점이 56점이 되면서 4위 수원과 같아집니다. 심지어 부산이 이 수원에게 다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더 앞서면서 이긴다면 무조건 수원보다는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꼭 이겨야만 하고 만약 무승부를 거둔다면 전남과 순위가 같아지는데 전남에게는 또 다득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사실상 플레이오프 탈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부천을 무조건 이겨야 하고요. 이기기만 한다면 플레이오프에는 일단 진출한다 라는 사실. 부산은 수비가 굉장히 불안해요. 최근에도 계속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그만큼 공격이 좋습니다. 근데 부천이 공격도 수비도 그냥 말을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산이 과연 이 홈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5위 승점 54점의 전남인데 작년에 전남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플레이오프에 나서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올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5위 전남은 다음 경기 2위 이랜드와 붙고요. 또 원정입니다. 근데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 전남은 올 시즌 이랜드와 2번 붙어서 1승 1무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두 경기 모두 2득점 이상 뽑아내면서 이랜드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남이 최근에 안양과 비기고 지난 청주전에서 3골 뽑으면서 지금 화끈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남이 올 시즌 원정 19경기에서 9승 2무 6패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랜드와 할만합니다. 이랜드 역시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런 거 없어요. 전남이 강합니다. 이랜드를 상대로 괜찮아요. 전남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랜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만약 전남이 이랜드를 이기면 승점 57점으로 3위 아산과 동률인데요. 또 다득점에서는 아산을 앞섭니다. 그래서 전남은 일단 이랜드를 잡기만 하면 이 아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최대 3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4위는 무조건 확보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원 입장에서 만약 부산이 부천을 이기고 전남이 이랜드까지 이겨버리면 바로 6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는 두 팀 모두 패배해야지 최상의 시나리오고 두 팀 중에 한 팀만 비겨도 일단 플레이오프에는 진출한다는 사실. 다만 4위로 가느냐 5위로 가느냐의 차이고요. 전남과 이랜드가 이제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게 올 시즌 전남이 이제 이랜드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전남 입장에서는 꼭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총 공세를 펼칠 거고 이랜드 입장에서도 전남을 이겨야지 2위를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다 총력전의 기세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K리그 최대 빅매치가 바로 이랜드와 전남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3위 승점 57점의 아산입니다. 한동안 2위에 오르면서 이 우승까지 넘봤던 아산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수원에게 패배하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진 거는 물론이고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은 전남에게 다득점에서 밀리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만약 전남이 이랜드를 꺾어버리면 3위에서 4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아산입니다. 다만 이 청주 원정길에 오르는 아산이지만 사실 이 충남 아산이 올해 충북 청주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슈. 4대1, 3대0 그야말로 대승을 거뒀고
아마 이번 경기도 뭐 딱히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길까? 그게 고민인 거지. 질 거는 생각도 안 해. 우리가 이제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그 걱정만 하는겨. 근데 아산이 물론 이제 수원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 전에 성남과 이랜드전에서 이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인 만큼 뭐 청주 정도는 솔직히 뭐 무리 없이 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랜드와 전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산이 2위냐, 3위냐, 4위냐 갈리기 때문에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원정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 뭐 아산은 사실 일단 걱정이 안 돼. 잘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보고, 마지막으로 2위 승점 58점의 이랜드입니다. 사실상 현재 K리그2에서 이 수원과 함께 가장 마음이 이렇게 똥줄이 타는 팀이 이랜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랜드는, 제가 K리그2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랜드 원래 강팀 아닙니다. 이랜드 원래 승격 후보에도 올라간 팀 아닙니다. 근데 창단 10주년 맞아서 김도균 감독 데려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선수 보강하면서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려 9년 만에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 성공하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보이고 있는 이랜드인데, 문제는 2위로 마치느냐 3위로 마치느냐,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위로 마치면은 바로 그냥 K리그 1팀과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거고, 3위면 그 플레이오프 한 번 겹치고 거기서 또 K리그 1팀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남에게 또 올 시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만약에 비긴다면 아산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로 떨어질 수 있고요. 무조건 전남을 이겨야만 하는 이랜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빅매치고, 이랜드와 전남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랜드도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 공격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창 대 창의 정말 그 대결이다. 많은 골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자, 7위 김포는 천안을 15대 0으로 이기면 프로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6위 부산은 홈에서 부천을 이겨야만 4위 수원을 제치고 프로에 진출할 수 있고, 5위 전남은 이랜드를 이겨야만 4위 수원을 제치고 운이 좋으면 3위 아산까지도 제칠 수 있고, 4위 수원은 6위 부산과 5위 전남이 모두 승리하면 6위로 떨어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두 팀 중 한 팀이라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4위 또는 5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고, 자, 3위 아산은 청주를 꼭 이긴 상태에서 이랜드와 전남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 또는 3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고요. 2위 이랜드는 전남을 이겨야 2위가 확보되고, 만약 아산이 승리한 상태에서 전남과 비기거나 패배하면 3위로 떨어집니다. 자, 결론은 모두 다 이겨야 한다. 비겨도 안 돼. 다 이겨야 되고, 수원 삼성은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부천 응원해야 되고, 누구 응원해야 되냐? 이랜드 응원해야 되고, 진짜 어쨌든 다른 팀을 응원하면서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2024 K리그2 이번 주에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과연 수원 삼성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부산은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전남은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산은 2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2위 이랜드는 계속해서 2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번 K리그2가 재밌는 게, 지금 1위는 이미 안양 결정 났고 2위부터 6위 있죠. 플레이오프에 지금 가능성이 있는 팀들, 충남, 아산 빼고 모두 다 기업 구단입니다. 이랜드, 부산, 수원, 전남, 부산 모두 다 기업 구단이기 때문에 이거 재밌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 이 K리그1에 올라갈 팀들 안양 제외하고 나머지 두 팀이 어떤 팀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 구단이 K리그2에서는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거 나름 뭐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 자칭 K리그2 전문가 리영섭, 이번 주말 경기 보고 또 플레이오프 어떤 팀들이 진출되냐 따라서 또 분석 기가 막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K리그2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